안녕하세요. 파이썬으로 객을 뽀개기 강의를 하게 된 이수재입니다.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저희는 데이터 분석의 정의 그리고 데이터 과학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크리스피TM이라는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셋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이트들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중 하나의 사이트에서 캐글이란 사이트죠. 그래서 캐글이란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데이터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통계적 관점에서의 데이터 분석, 데이터 종류를 어떻게 나누는지 또는 컴퓨터 과학 관점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파이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 파이썬 문법과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실습은 구글 콜앱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구글 콜앱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다운로드 받은 피파 데이터를 가지고 EDA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교환으로 넘겼고요. 편하게 판사하시면서 스크립트 보시면서 유연하게 갈게요, 교수님. 그 파트 1 다 하신 건가요, 지금? 네? 파트 1까지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학습 목표. 네, 아까는 파트 1부터 했는데 지금 학습 목표부터 하시면 될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갈게요, 교수님. 큐! 네, 그러면 지금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파이썬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기본 문법과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모든 패키지들을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모든 문법들을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들은 파이썬의 문법들을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또 패키지에 나오는 메소드들을 어떻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업 툴이죠. 그래서 구글 콜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콜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고 이 분석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영어권 데이터들은 관계가 없는데 한글어 데이터나 또는 일본어 데이터 그리고 중국어 데이터들은 문자 형태가 영어와 달라서 문자열 인코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인코딩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절차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를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컴퓨터 언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언어, 사람의 언어도 있고 컴퓨터는 그러면 사람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컴퓨터 언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도 합니다. 즉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는 컴퓨터용으로 기계어 또는 어셈블리어라고 불리게 되고 고급 언어는 컴파일러 언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급 언어의 특징은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고 0과 1의 이진수 형태로 표현되고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즉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0과 1 디짓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컴퓨터와 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0과 1로 컴퓨터와 데이터 소통을 하는 것은 컴퓨터와 사람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 언어로 바꾸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0과 1의 데이터들을 예를 들면 이렇게 컴퓨터 언어로 바꾼 데이터를 보면 이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컴퓨터와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기계어랑 어셈블리어를 활용을 해서 컴퓨터와 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능력을 사람들이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고급 언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C, 자바, 파이썬 또는 R 등의 언어를 활용을 해서 컴퓨터와 소통을 합니다. 이러한 고급 언어의 특징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언어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일반의 언어의 형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이 코딩 결과를 컴퓨터가 컴파일링을 해서 이러한 기계 언어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컴퓨터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급 언어 중에 하나인 파이썬은 1991년 로썸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인인 기도반 로썸은 본인이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인 몬티 파이썬 플라잉 서커스에서 파이썬이란 이름을 착안을 했습니다. 파이썬이 많이 사용되는 아나콘다도 그렇고 또 자바라는 이름도 그렇고 개발자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에서 그 프로그램 이름을 착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된 파이썬은 간결한 문법과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2019년 토빗 인덱스 기준으로 자바 그리고 C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파이썬의 특징은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바로 본인이 코딩한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객체지향적이고 동적 타이핑 대화 언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고요.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타 언어보다 문법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문법 표현이 이러한 문법 표현이 간결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학습하시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파이썬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웹 크롤링 및 웹 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네이버에서 상점 데이터라든지 영화 평점 데이터들 이런 것들 갖고 오셔서 분석하고 싶어 하시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들 데이터 분석 많이 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측과 분류 라고 하는 기계학습 및 딥러닝 부분에 많은 패키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파이썬이 많이 활발하게 사용된 이유는 주피터 노트북 그리고 텐서플로우라고 하죠.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활용하기에 편한 부분들이 파이썬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됐습니다. 또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 분석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시각화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매트플란릿과 시본이라는 패키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결과들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특징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파이썬은 고수준의 언어로 대화 형태로 실행이 가능하며 고급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다양한 패키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형 의미라는 언어는 고수준의 언어라는 의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 영어죠.
영어의 문법과 비슷한 컴퓨터 언어를 활용을 해서 기계어로 변환하는 컴파일 과정 없이 기계어라는 것은 01, 01 등 디짓 코드를 얘기하죠.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신경할 필요 없이 이제 바로 실행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대화형 언어인데요. 그래서 코드를 대화하듯 한 줄 한 줄 입력해서 실험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히 초보자들한테는 많이 편한데요.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면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링 과정을 거쳐야만 결과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이 바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파이썬은 이런 것들을 한 줄 한 줄 바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은 다양한 고급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 문자열 등 다양한 내장 기본형 자료와 그 리스트, 투플 등 내장 복합 자료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다중상속, 그리고 모듈, 다양한 패키지, 그리고 예외 처리 방식 등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활용도 높은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라이브러리에서 판다스, 그 다음에 넘파이, 그 다음에 매트플랫립 등을 저희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파이썬 기본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법 체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법 체계를 잘 이해하고 또 숙지하여서 이제 그 코딩을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딩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문자열 포매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포매팅은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들을 이제 출력하는 방식인데요. 파이썬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오퍼레이터 방식, 그리고 str 포맷 방식, 그리고 fstring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방식이 fstring 방식인데요. 저희는 실습에서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입출력을 할 예정이고요. 아주 간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퍼센트 오퍼레이터 방식과 그리고 str 포맷 방식에서는 퍼센트 %s는 문자 숫자 그리고 소수를 모두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퍼센트 %d 방식, 그 퍼센트 %d는 정수, 그리고 퍼센트 %f는 소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예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퍼센트 오퍼레이터 방식으로 그 프린팅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천재는 퍼센트 %d는 1과 매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천재는 1%의 영광과 D,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if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f는 조건을 비교한 다음 값이 감 또는 참 또는 거짓 여부로 이렇게 결과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형태가 뭔지 기억나시죠? 네. 자료형으로 보면 불린형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f 조건문으로 하게 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3이고 if a가 0보다 크면 print 여기가 이제 a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a는 0보다 크다. 포맷 a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출력값은 뭘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 true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true가 돼서 프린트 결과물로 하면 3은 0보다 크다라는 결과물들을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while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ile 조건문은 조건문이 참인 동안에 while문 아래의 문장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다음에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reat hit, 그래서 나무를 몇 번 쳤느냐.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그 10번 찍으면 이제 나무가 쓰러진다. 이런 프로그래밍을 한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 그 초기값을 0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while treat hit이
10보다 작으면 10보다 작을 때까지 이 hit을 반복해서 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여기서 1, 2, 3 이렇게 쭉쭉쭉쭉 찍히겠죠. 그래서 10번 찍으면 이제 나무가 쓰러졌다라는 프린트물을 출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문 중에 하나인데요. 연속된 원소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명령을 수용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갖고 있게 되고요. 0, 1, 2, 3, 4를 그 포문을 통해서 찍어보게 되면은 for i는 in a입니다. 그래서 a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프린트하세요 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하게 되면 0, 1, 2, 3, 4라고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입니다. 그래서 보통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코드를 함수로 정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함수 내부에 들어가는 변수이고요. 인자는 함수를 호출 시 파라미터에 입력되는 값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A라는 덧셈이라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덧셈 함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불러올 때 이게 호출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까지가 함수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매개 변수와 인자 이게 이제 혼돈스러울 때가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함수에서 이렇게 보면은 동일해 보이죠? 그래서 그 생성 과정에서 A, B를 우리는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함수명이죠. 그래서 호출 과정에서 함수명을 불러오고 그 안에 있는 파라미터처럼 보이는 숫자를 3, 5라고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찍은 이 3, 5를 우리는 인자, 아규먼트라고 호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서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쿠키 틀, 그리고 객체는 쿠키, 메소드는 쿠키 안의 크림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객체는 독립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클래스는 1번 함수들의 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한 함수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 함수 밑에 각각의 메소드로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메소드라는 설명인데요. 그래서 클래스 안에 구현된 함수, 클래스 안에 구현된 함수를 바로 저희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패키지를 활용을 하려면 각각의 파이썬 패키지들은 지우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의 파이썬 패키지들은 예를 들면 판다스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룹바이라는 클래스라는 클래스 메소드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클래스들의 각각의 하나의 함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 구현된 함수들 메소드라고 하고 저희들은 이러한 메소드를 잘 사용할 줄 알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란 객체를 구성하는 데이터와 객체와 관련된 함수를 묶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제 다양한 파이썬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각각의 파이썬 패키지 공식 문서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판다스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파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그 회계 분석과 그리고 상관 분석에 활용할 패키지 그 메소드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검색과 그 메소드의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트플랍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갤러리를 통하여서 다양한 예제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예제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시각화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탯 모델스하고 스킷런 패키지가 있는데요. 그 스탯 모델스는 이제 다양한 통계 모델을 제공을 하고 스킷런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과 그리고 머신러닝에 활용되는 툴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강의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학습과 데이터 마이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데이터 분석 절차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판다스 메소드에서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셋을 받게 되면 그 데이터셋을 탐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탐색의 절차는 서머라이즈, 그리고 핸들링, 그리고 플라팅, सब셋 옵저베이션, 그리고 सब셋 옵저베이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로우 개념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요. 또 컬럼 개념으로 진행을 합니다. 각각의 메소드들을 좀 더 보면 밸류 카운트는 그 밸류가 몇 개가 있는지, 예를 들면은 선수들의 저희 데이터 같은 거는 국적 기준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적 데이터가 300명의 국적 데이터가 있으면 그 한국 사람은 몇 명이고 일본 사람은 몇 명인지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결과값을 주는 것들이 밸류 카운트입니다. 그리고 유니크라는 개념은 뭐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 유니크한 값만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sum, mean, count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문으로 메소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링 부분에서는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결측치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제거할 때 먼저 isNA 과연 뭐 처음이신 분들의 설명을 드리면 NA는 Nothing Available의 약자로서 그 값이 없다라는 컴퓨터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A가 몇 개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isNA 그리고 .sum으로 연결을 하면 이거를 우리는 체이닝 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결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연산의 과정들은 이렇게 점을 낫을 찍고 그 다음에 과정들을 하시게 되면 그 결과값들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sNA를 하면은 이거는 true 펄스 값으로만 이제 데이터들이 출력이 되는데 그러면 각각의 그 결측치들이 몇 개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체이닝을 넣어서 isNA.sum을 하게 되면은 A라는 컬럼의 결측치는 10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랍A는 뭘까요? 여러분들 추측했듯이 이제 결측치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랍NA를 하면은 각 행과 컬럼에 있는 결측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NA가 있는 행들이 한꺼번에 제거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메소드를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fill NA는 NA 값을 어떤 값으로 대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데이터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측치들을 어떠한 값으로 보정할 것이냐. 그래서 그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연속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 앞에 값 또는 뒤에 값으로 많이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의 탑승 인원수, 시간별 탑승 인원수를 그 표현하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한다면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런데 화요일 7시에 데이터가 비어 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떠한 데이터로 대체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전주 화요일에 7시 데이터가 아마 가장 유사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그 값을 대체할 때는 데이터 분석가가 그 도메인 지식에 걸맞 그 기반을 하여서 데이터를 그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옵저베이션, सब셋 옵저베이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분류하실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길이가 7보다 큰 값들만 뽑아주세요. 그리고 중복된 값들을 빼주세요. 그리고 헤드 값만 그 앞에 상위 5개 값만 뽑아주세요. 이러한 의미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i락은 이제 여러분들이 low에서 10부터 20개 행만 출력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것들이 최대값들을 뽑아주세요 또는 최소값들을 뽑아주세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재구조화 과정에서는 멜트라는 표현이 그서 볼 수 있듯이 데이터 프레임 2개 또는 3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한꺼번에 합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의 병합은 파이썬에서는 멜트 또는 콘캣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메소드 중에 하나가 피봇입니다. 그래서 피봇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데이터의 컬럼별 합계라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기준에 맞는 그러한 연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그래서 소트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밸류를 어떠한 순서로 정렬을 할 것인지 보통은 이제 어센딩 또는 디센딩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컴바인 부분에서는 머지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들을 병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반석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그룹 데이터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룹 바이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연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활용을 하겠지만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그룹 바이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펑션을 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그 소개해드린 각 패키지 중에서 판다스와 그리고 매트플랫립의 공식 문서를 읽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슬라이드에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판다스 공식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또 링크를 안 타고 들어오셔도 구글에서 판다스라고 치시면 이렇게 공식 문서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 공식 문서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 목차를 한번 보면은 현재 버전은 0.2.5.3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유저 가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가이드에 보면 입출력 방법이라든지 인덱싱, 그리고 셀렉팅 데이터 방법, 그리고 리쉐이핑, 피벗 테이블, 그리고 워킹 위드 텍스트 데이터 뭐 이러한 식으로 각각의 분류별로 그 유저 가이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EDA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 하나씩 적용을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다 하면 이 문서에 들어오셔서 피벗 테이블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들어오면 이렇게 임포팅 하는 방식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df variable a만을 뽑아온다 라고 하면 이렇게 a라는 것들이 뽑아오게 되고요. 이러한 피벗, 이러한 과정을 피벗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데이트로 하고 컬럼을 variable로 하면 일자별로 컬럼의 밸류들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또 피벗 테이블 과정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리쉐이핑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소드가 있으면 여기에 와서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메소드 이름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룹 바이를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 메소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 그리고 시리즈 그룹 바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실습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 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될 그룹 바이라는 메소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뒤에는 다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바이는 매핑 펑션이고 레벨 그리고 또는 리스트, 라벨의 리스트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축은 0이나 1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소트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룹핑할 키는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 또는 시리즈 그룹 바이로 리턴을 하고, depend on the calling object. 그래서 불러온 그 오브젝트에 의존을 해서 그룹 바이 오브젝트를 리턴해 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으로 공식 문서를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혼자 하시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룹 바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검색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파이썬에서 데이터 그룹핑 하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럼 일단 키워드를 모르셨다, 메소드 키워드를 모르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글로 설명하듯이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가 뭔가라고 하면 이렇게 그룹 바이라는 설명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공식 문서로 확인하고자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룹 바이라고 들어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시각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시각화 문서의 공식 문서는 매트플랫립입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구글에서 매트플랫립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한글로니까 안 나오네요. 매트플랫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공식 문서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러한 사이즈들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문서화된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유저 가이드들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시각하다 보니까 글자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예시를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그 시각화를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젬플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각 그래프별로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바플락과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스택드 바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드 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떠한 형태로 그려지는지, 여기는 이제 데이터셋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을 P1과 P2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도화지를 만들고 세부 사항들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래프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매트플랫립에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본인들이 원하는 모양의 그래프를 선택하신 다음에 찾아보신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셔서 그 과정들을 하나 따라 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날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날짜 데이터는 예를 들어 보면 엑셀에 넣으실 때 이렇게 입력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아보면 이러한 형식으로 데이터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데이터를 할 때 이거는 바로 파이썬에서 인식하는 날짜 데이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날짜 데이터를 받게 되면 파이썬 그 날짜 데이터, 좀 전에 예를 든 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D타입이 데이트 타입의 형태여야만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활용해서 그 날짜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데이터를 활용하실 때 첫 번째로 이렇게 그 데이터 형태를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날짜 데이터 형태가 아니라면 PD2 데이트 타임이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데이트 타임 형태로 변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연산자를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통 분석을 할 때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연도별로 넣고 또 월 이렇게 분리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죠. 이럴 때 이러한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그 분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 실습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화 과정입니다. 시각화는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분석가나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트플랫립이라는 대표적인 패키지를 활용해서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도화지를 그리는 과정,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그리고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카피하셔서 여러분들이 콜랩에 적용을 해보시면 이러한 그래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보면 이 데이터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 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선제가 되어야겠죠. 시각화에 있어서 이제 바플락과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혼돈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이 바플락이고 이쪽이 히스토그램입니다. 얼핏 보면은 모양이 비슷해서 바플락과 히스토그램은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시각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히스토그램 또는 바플락으로 그리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바플락을 했을 때 에러가 나고 또 히스토그램을 했을 때 에러가 납니다. 그 이유는 히스토그램의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플락으로 그렸기 때문이고 또 역으로 바플락의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러한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바플락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플락은 1번 범주형 데이터의 빈도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X값은 꼭 연속항이 아니어도 되고요. 그리고 Y값은 X값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 형태냐면 영어 95점, 수학 80점, 국어 70점. 이러한 형태가 이제 바플락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데이터에 그 대입을 해보면 A는 영어가 될 것이고요. 이게 95점이 될 것이고 얘는 수학, 얘가 80점이 되겠죠. C는 국어 70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플락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도수 분포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X값은 연속적이고 분할 가능한 수입니다. 또 Y값은 X의 빈도수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영업 사원의 실적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월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면 매월 매일 1일부터 15일까지 실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0개를 팔았고 20개, 10개, 30개, 10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데이터들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게 되면 10개의 빈도는 3개고 20개의 빈도는 4개, 30개의 빈도는 5개. 이러한 식으로 각각의 값에 대한 빈도수를 나타내는 것들이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바플락은 그룹 또는 범주 데이터의 빈도수를 나타내고 히스토그램은 연속적인 변수의 구간별 빈도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활용할 구글 콜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은 주피터 노트북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계정을 통해서 구글에 접근을 해서 콜앱에 들어가게 되면 콜앱은 구글 클라우드의 다양한 패키지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들을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파이참이나 그리고 판다스 이런 패키지들을 별도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할 필요 없이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콜앱을 활용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활용할 데이터들은 구글 드라이브,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시면 이게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을 해서 여기서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콜앱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구글 콜앱 홈페이지나 네이버에 포스팅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습 링크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배울 그 코드들이 들어가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자 인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어 파일을 제외한 한글어 파일, 그 일본어 파일,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표현된 파일들을 불러올 때는 인코딩, 그 문자 인코딩의 종류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문자 인코딩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컴퓨터 언어에서 이제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은 아스키 방식이 첫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키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의 그 약자로서 최초의 문자열 코딩입니다. 그리고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영어만을 고려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이제 안시라는 그 코딩 방식이 나왔고요. 이 코딩 방식은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스키의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안시는 아스키 플러스 코드 페이지. 그러니까 아스키는 영어만을 위해서 이렇게 7비트를 활용을 했는데 플러스 1비트를 다른 나라 언어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코드 페이지를 제공한 것이 안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유닉스 계열에서 한글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완성형 코드 조합이 EUCKR이라는 그 인코딩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글 데이터를 여실 때 이러한 에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러를 보게 되면 유니코드 에러를 보게 되시면 파일 불러오실 때 EUCKR이라는 명령어를 넣게 되시면 그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P949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계열에서 나온 확장형 완성형 코드 조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유닉스와 그리고 그 OS는 윈도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MS에서 그 EUCKR의 그 한계를 개선해서 만든 것이 CP949고 CP949 이건 한글을 의미하고 일본어는 CP932, 중국어는 CP939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M949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EUCKR이 안 될 경우에 인코딩 라고 코딩을 하시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하기 위해서 UTF-8 그리고 유니코드 등의 인코딩 방식들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유니코드가 현재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인코딩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셔서 유니코드 목록을 한번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에러가 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그 캐글 데이터에 들어가셔서 여기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 캐글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으시고요. 여기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셋을 한번 보면 한 88개의 그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선수들과
그리고 그 각국의 이미지들, 데이터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에는 드리블링 기술, 그리고 골키퍼의 스킬 기술들이 데이터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각국의 클럽, 그리고 나이, 그리고 임금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실습 과정에서 각각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은 그 피파 19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형태가 숫자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문자형이죠.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고 메시 선수가 있네요. 그리고 나이 형태는 인티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포토는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들을 보실 수 있는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징이 있는 것들이 이러한 밸류 값들, 그러니까 커런트 마켓 밸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선수들의 연봉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 값들을 제거해야 되는 이슈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거들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볼 예정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LS 데이터는 이제 스케일을 100까지 제공을 하는데 88 플러스 1 생각해 보면은 88점을 주고 그 88점 안에서도 1, 2, 3 등의 단계로 구분을 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셋들도 나중에 활용을 하려면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데이터 분석의 방법론들을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활용할 환경은 구글 콜앱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 분석 환경이고요. 일단 들어오시는 방법은 구글 콜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코드를 만든다 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을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파이썬 버전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2점대 버전이 있고 3점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점대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썬 3 노트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그랩을 통해서 이렇게 파이썬 3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파일명은 여기에서 변경이 될 거고요. 제가 EDA exercise 라고 명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하면 이 데이터들은 어디에 생기냐면 바로 여기에 생성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바뀌게 될 텐데요. 지금 언타이틀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도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구글 콜앱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콜앱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글 콜앱 노트북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될 거고요. 이 노트북 밑에 바로 여러분들이 생성한 파일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게 이제 데이터죠. 그래서 아까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이렇게 데이터 폴더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데이터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오른쪽 그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서 데이터를 새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데이터 폴더명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을 만드셔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다운로드해서 아까 피파 19를 다운로드 했었죠. 여기에 그 컨트롤 C, 컨트롤 V 기능이 안 돼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데이터 분석 환경이 설정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압축을 풀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거는 콜앱으로 들어오셔서 내 드라이브에 콜앱 노트북 폴더가 만들어졌는지, 그 폴더 밑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파일명 파이썬 파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여기에 뭐 같이 놓으셔도 관계는 없지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 폴더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만든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슬라이드가 기억이 나시겠죠? 그래서 구글 콜앱에 대한 구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구글 콜앱 이 환경에 들어오시면 이 환경에 있는 모든 패키지들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웬만한 패키지들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설치하실 필요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데이터와 파일들은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이해하시고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들이 구글 드라이브를 먼저 연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을 하면 옆에 이렇게 링크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고요. 새로운 링크가 Go to this URL in a browser라는 문구 아래 이렇게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저는 좀 계정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계정에서 제가 이번 강의를 위해서 세종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정을 아무 계정이나 사용해도 관계는 없고요. 누르셔서 이렇게 액세스를 요청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허용을 누르시고요. 허용을 누르시면 이러한 코드를 하나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하셔서 아까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에 Enter your authorization code라는 칸에다가 코드를 넣고 엔터를 누르시면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mounted at content drive.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접근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요 이제 문구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데이터하고 폴더를 연결을 합니다. 여기 좀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데까지는 컨텐츠 드라이브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들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한글로는 내 드라이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마이 드라이브가 되겠죠. 마이 드라이브 밑에 그리고 콜앱 노트북 그리고 데이터,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입니다. 마이 드라이브 밑에 콜앱 노트북 밑에 데이터 폴더에 저희들은 이러한 데이터 파일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를 매번 반복해서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지정 폴더를 지정해 줍니다. 그 명령어가 import os라는 패키지를 불러오셔서 os chdir이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이 환경에서는 모든 불러올 때 이 폴더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해주시면 이 앞에 있는 경로들을 파일을 불러올 때마다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ls 리스트라는 약자고요. 이 폴더에 있는 리스트가 뭐가 있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폴더에는 데이터 csv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패키지들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import pandas as pd, as는 alia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별칭으로 좀 약어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안 하고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듯이 pd 대신 pandas라고 모두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번거로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약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지금 바로 나타났듯이 콜앱은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pandas as pd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단축키로 Shift Enter를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클릭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몇 번 하다 보시면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다 누르시고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불러오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DA 과정에서 가장 이제 그 부분들이 이렇게 헤드 값을 아까 설명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이 헤드가 없으면 FIFA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위아래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하니까 나는 위에 있는 데이터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헤드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데이터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fail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뭐가 잘못됐네요. fail이 아니고 tail이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덱싱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건 단순하게 위아래로 하는 메소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싶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요. 컬럼 호출 방식이 있을 거고요. 인덱스 호출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를 봤을 때 저희들이 봤지만 밑에 거부터 컬럼부터 하겠습니다. 88개의 그 컬럼의 데이터 중에서 우리는 특정 데이터만 한번 보고 싶다. 그랬을 때 하는 문법입니다. print라고 앞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피파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을 해주시고 데이터 프레임 다음에 불러오고 싶은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대괄호를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칼럼명을 집어넣게 되면 나머지 칼럼들은 제거되고 age 칼럼만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행 부분이 호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덱스 호출 방법에서는 내가 0과 2 행렬만 보고 싶다 하고 한다면 피파 0, 2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인덱스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컬럼 호출 방식과 인덱스 호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그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이즈를 확인하고 데이터 각 칼럼의 데이터 형식을 확인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데이터의 쉐이프,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면 pipa.shape라고 치면 저희들은 89개의 컬럼과 18,297개의 행을 가진 데이터셋이 pipa1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각각의 그 컬럼의 인포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데이터의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id 값은 저희가 id인데 요거는 정수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정수라기보다는 이거는 문자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문자형들은 파이썬 시리즈에서는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토 이미지 데이터도 오브젝트라고 표현이 됐고요. 내셔널리티 아마 국가정보겠죠. 위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잉글랜드, 스웨덴 이렇게 나온 데이터들이 바로 국가정보고 오브젝트, 스트링 데이터인데 오브젝트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데이터에서는 보통 표현하는 게 int 그리고 float 이거 64 있죠? international reputation, weak foot 한번 볼까요? 이게 조금 이렇게 해서 2.0, 3.0 이런 의미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겠죠. 인터내셔널 레퓨테이션은 1.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과연 이 숫자의 의미는 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를 알기 위해서는 info라는 메소드를 활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활동이 데이터의 결측지를 활동을 합니다. 먼저 요거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GNA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즉 NA 값이 있냐 없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각 그 칸마다 이 값이 NA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false는 값이 있다라는 의미고 true는 값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번 옆쪽으로 가서 true가 있는지, 네, 이쪽 lone from은 true 값이 많네요. 그래서 빈 값이 많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과연 몇 개 있는지, 각 컬럼별로 몇 개 있는지 알고 싶다 하고 하면 아까 체이닝 방식이라고 그랬죠. 닷을 붙여서 sum을 넣게 되면 id는 id 컬럼에는
결측치가 없고 네임 컬럼에도 없고 뭐죠? 골티파 키킹 부분에서는 48개의 결측치가 있고 릴리즈 클라우즈 부분에서는 또 1564개의 결측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별로 결측치를 그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 그 한 번에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또 다른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이거를 출력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컬럼별로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컬럼별 결측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꿀 수가 있죠. 저희가 여기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GK 키킹 골킵의 키킹이 48개의 NA를 가장 갖고 있었는지 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키 에러라는 게 발생을 하죠. 왜 그럴까요? 제가 임의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스페이스를 줬습니다. 파이썬은 이렇게 스페이스도 하나의 값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키킹과 키킹 스페이스는 다른 값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넣게 되면 48개의 결측치가 있다 라고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랍 NA. 그럼 이런 결측치가 있을 때 뭐죠? 드랍 N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FA1으로 한번 저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드랍 NA를 했을 때 뭐죠? 저희들이 행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컬럼별로 각각 어딘가에 이 컬럼에 데이터들이 비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값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FIFA1의 쉐이프를 보게 되면 아무런 값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NA를 활용하실 때 주의하시라고 보여드리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행은 여러 가지 있어서 뭔가 하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어딘가에 결측치가 있어서 모든 행이 제거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측치의 대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ferred Foot이라는 컬럼에는 저희가 48개의 결측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메소드로 활용을 할 것인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fill NA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읽는 방법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fill NA 라는 메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 fill NA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메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법의 형식은 데이터 프레임 명칭을 앞에 쓰고 fill NA라는 메소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파라미터들의 설명은 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메소드 방식입니다. 이 메소드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건데요. 백필과 그리고 f필, 즉 뒤에 있는 값을 갖고 올 것인가, f필, forward 앞에 있는 값을 갖고 올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서 내가 뒤에 값을 갖고 오고 싶으면 b필 또는 백필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f필 또는 ped라고 쓰시면 앞에 값들을 가져와서 대체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inplace라는 그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메소드에 공용으로 적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그 fpil로 한 새로운 데이터셋을 리피파라는 그 데이터 시리즈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플레이스를 집어넣어서 true라고 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바로 피파 프리퍼라는 컬럼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고요. 데이터가 이제 결측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false라고 기본값은 false로 되어 있고요.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 코드 행에서만 적용이 되고 실제 데이터셋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날짜 데이터 다루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날짜는 조인드라는 칼럼에 있습니다. 보시면 새로 코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피파 데이트 타입이 오브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데이트 타입은 오브젝트.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연, 월, 위크데이 이렇게 분리하는 구분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형태면 이러한 데이트 타임이라는 패키지의 그 연산값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서는 먼저 이 joined 데이터를 pd to date time이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한번 여기서 이것도 파이썬 판다스를 그 공식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그 스스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향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PD는 판다스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파라미터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적용의 예시들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파이썬 데이 날짜 변형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그 블로그나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자기들의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활용을 하시고 공식 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인드 데이터를 적용을 하면 다르죠. 여기는 오브젝트가 됐고 여기는 데이터 타입이 데이트 타임 64로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year, month, 그리고 요일 등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소드는 dt string f time이고요. 그래서 import date time이라는 패키지를 불러오셔서 각각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불러오셔서 요 앞에 부분은 새로운 데이터 컬럼을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pipa라는 데이터셋, 저희들의 데이터셋에 year라는 컬럼을 생성을 하는 거고요. 얘는 month, 얘는 weekday라는 컬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생성을 하면 되고요. joined data string f time %y라고 하면은 이렇게 year 값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month는 이렇게 month 값만 적용이 되고요. 요일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t 그냥 weekday라고만 하면 요일을 숫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Sunday가 6이 되고요. 그러면은 Friday 4, 5 이렇게 되고 Monday가 0이 되겠죠. 0, 1, 2, 3, 4, 5, 6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Tuesday가 1, Monday가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string dt string ftime %a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요일의 영문 이름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진행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파 데이터셋에서 위크풋 컬럼을 불러오셔가지고 이 컬럼의 결측치 개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b필드 방식을 활용해서 결측치를 한번 보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신 분들은 아까 그 강의 자료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밸류 값들, 아까 여기 이제 데이터셋을 보게 되면 밸류가 있었죠. 그래서 밸류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wage도
파운드로 되어 있어서 K는 공 3개를 의미하죠. 6만 파운드 그리고 1000파운드 이렇게 표현을 1000유로죠. 유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사용하려고 해봤더니 이거는 숫자 값이 아니어서 이렇게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unable to pass string.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바로 인티저나 플로팅 방식의 숫자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replace라는 스트링 replace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replace에서 이 유로화 단위를 아무것도 없게 만들겠다. M 단위를 아무것도 없게 만들겠다. K 단위를 아무것도 없게 만들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3번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요거를 한 번에 하면 되는데 리플레이스는 하나씩만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한 후에 그려보면 New Numeric Data to Plot 이라고 나옵니다. 즉 이게 숫자형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문자형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제거를 했고 이 다음으로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PD to numeric이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이것들을 전체를 감싸주고 그 다음에 체인 방식으로 plot, kind, hist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각 값의 빈도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200 이하의 값의 빈도수, 200유로 이하의 밸류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 800 이상은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분산이 크고 평균은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나중에 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플랫, 카인드, 히스트라고 할 수도 있고 바로 플랫, 히스트라고 해도 그 히스토그램이 그려집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많이 하는 박스 플랫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플랫을 그릴 때는 카인드를 박스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형 변환하는 방법 2가지 차이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PD2 numeric이라고 형 변환 그 메소드를 적용을 해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뒤에다가 as type 플로트라고 바꾸는 메소드를 적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박스 플랫을 그렸죠. 네,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의 EDA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과정들을 다른 컬럼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이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파이썬의 특징과 문법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은 1991년 로썸에 의해 공개된 이후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입출력 값을 대화형 방식으로 제공하여 해석이 용이하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파이썬이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활용해서 코딩을 할 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이썬의 기본 문법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주요 패키지로는 판다스, 넘파이, 그리고 사이파이, 매트플랫, 립 등이 있고 메소드의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습 과정을 통해서 본 구글 콜앱은 구글에서 2017년에 공개한 협업 개발 툴로서 구글 계정을 만들어 구글 클라우드 및 구글 드라이브들을 활용하여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파이썬 언어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모든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 GPU 환경도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GPU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문자 인코딩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고 분석하실 때 이 에러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어떠한 인코딩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 에러를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 인코딩에 대한 이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국의 언어 형태를 컴퓨터가 인식하기 위한 방식으로 아스키부터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니코드까지 개발의 역사가 있고요. 각각의 특성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데이터 천처리는 컬럼별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에 적합하도록 변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이제 데이터 전처리한 과정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2장을 강의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파이썬에 대해서 배웠고요. 파이썬의 특징과 그 문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활용해서 하는 EDA 과정을 실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캐글 데이터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시는지 그리고 구글 콜앱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실습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환경과 그리고 데이터셋을 많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파이썬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을 활용한 통계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